여러분, 밤하늘을 보면서 저 반짝이는 것들은 대체 뭘까?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?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는 계속 그걸 궁금해했어요.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으러 떠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여정. 로봇 탐사선들이 태양계의 비밀을 어떻게 파헤쳤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칼 세이건의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왜 그토록 우주를 탐사하는지 그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. 이건 그냥 과학적인 호기심? 뭐 그런 걸 넘어서는 거죠. 저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거잖아요.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희망을 담아 던진 병 속의 편지 같달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다른 세계를 방문하다. 밤하늘을 수놓던 그저 희미한 빛이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개척지가 될 수 있었는지 바로 그 이야기부터 출발하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수천 년 동안 말이에요. 저 행성들은 그냥 하늘을 떠도는 빛에 불과했어요. 그런데 갑자기 20세기 후반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. 그 희미했던 점들이 이제는 거대한 협곡도 있고 꽁꽁 얼어붙은 달도 있고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는 진짜 살아있는 세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. 그렇게 갈 곳이 많아졌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인류의 상상력을 정말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곳이 있죠? 네, 바로 화성입니다. 우리의 화성 탐사는 이곳을 찾는 곳에서부터 시작됐어요. 바로 물입니다. 그 시작을 알린 게 바로 2001년에 발사된 마스 오디세이호였어요.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? 맞아요. 그 유명한 SF 영화에서 따온 이름인데 그 이름처럼 화성의 가장 큰 미스터리, 그러니까 과연 물이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. 물론 이렇게 거대한 임무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. 3억 3,200만 달러. 와, 정말 큰 숫자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돈으로 우리가 뭘 얻었는지 알게 되면 이 숫자가 얼마나 값진 투자였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그래서 그 3억 3,200만 달러로 대체 뭘 알아냈냐고요? 바로 이겁니다. 다른 것도 대단하지만 특히 지표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막대한 양의 얼음, 이건 정말이지 게임 체인저였어요. 화성이 그냥 붉고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갔을 때 쓸 수 있는 수자원이 있는 곳, 어쩌면 생명의 가능성까지 품고 있는 곳으로 완전히 다시 보이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죠. 지구를 떠나서 화성 궤도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. 수억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말 인간의 정밀한 계산과 기술이 만들어낸 위대한 항해였던 거죠. 그리고 이 임무는 우리에게 이런 경이로운 선물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. 바로 화성에서 바라본 우리의 집, 지구의 모습이에요. 우리가 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보잖아요. 똑같이 화성에서 본 지구도 그저 장엄하고 아름다운 푸른 별 하나였습니다. 결국 우주 탐사라는 게 멀리 나아가는 여정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여정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화성을 지나서 더 깊은 우주로 떠나볼까요? 태양계의 거인들이 기다리는 곳으로요. 이곳에서는 우리가 마주할 도전의 크기도 또 얻게 될 발견의 규모도 정말 차원이 달라집니다. 아니,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먼 곳까지 대체 어떻게 갔을까요? 로켓 연료만으로는 택도 없거든요. 그 비결은 바로 중력 도움, 영어로는 그래비티 어시스트라고 하는 마치 우주적인 새총 같은 기술에 있습니다. 거대한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탐사선을 말 그대로 휙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엄청난 속도를 얻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죠. 목성으로 간 갈릴레오 그리고 토성으로 간 카시니, 이 두 임무는 그야말로 대담함 그 자체였습니다. 임무 하나에 10년, 20년이 걸렸어요. 이건 그냥 탐사선 하나 쏘아 올린 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거의 평생을 거쳐서 인류 지식의 경계를 한 뼘 더 밀어올린 정말 위대한 프로젝트들이었던 거죠.
특히 카시니의 여러 목표 중 하나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이었습니다. 두꺼운 오렌지색 구름에 뒤덮여 있어서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는 미지의 세계였죠. 과학자들은 저 구름 아래에 혹시 액체 메탄으로 된 강이나 바다가 흐르지 않을까 하고 상상했어요. 과연 그 상상은 사실이었을까요?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호이겐스 탐사선이 카시니에서 분리됩니다. 그리고 2시간 30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짙은 대기를 뚫고 내려가는 거죠. 정말 극적인 여정이었어요. 전 세계 인류가 숨을 죽이고 외계 위성의 표면이 처음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.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과학자들이 상상했던 액체 메탄의 거대한 바다는 없었어요.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매혹적인 세계가 펼쳐졌죠. 폭우가 내리고 강이 흐르는데 그 모든 게 물이 아니라 액체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곳. 모든 게 지구랑 놀랍도록 닮았는데 동시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멀리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떠나봅니다. 이 여정은 정말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했어요. 명왕성까지 가는 데만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. 2006년에 출발했는데 2015년에 도착했으니까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탐사선이 발사될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대학생이 될 만큼의 시간이에요. 우리가 몰랐던 미지의 세계 하나를 직접 보기 위한 인류의 그 끈질긴 헌신을 보여주는 대목이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이건 인류가 이 멀고 먼 외소 행성을 사상 처음으로 방문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. 뉴 호라이즌스 덕분에 명왕성은 더 이상 망원경 속의 희미하고 흐릿한 점이 아니게 됐어요. 복잡한 지형과 옅은 대기를 가진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. 자,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정입니다. 태양계를 넘어서 저 머나먼 별들을 향해 날아간 탐사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인류의 꿈과 메시지를 싣고 떠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전설적인 보이저 1호와 2호입니다. 1977년에 발사됐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? 이제는 태양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별과 별 사이의 텅 빈 공간, 그러니까 성간 우주를 여행하는 인류 최초의 대사가 되었습니다. 보이저의 이 그랜드 투어는 사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. 수백 년에 딱 한 번 찾아오는 외행성들의 아주 특별한 정렬을 이용한 거거든요. 덕분에 단 한 번의 발사로 목성, 토성, 천왕성, 해왕성을 싹 다 방문하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타이밍과 항법 기술이 빚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. 그리고 보이저호에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. 바로 골든 레코드죠. 혹시나 아주 먼 미래에 이 탐사선을 발견할지도 모를 외계 문명에게 보내는 지구의 타임캡슐인 셈이에요. 여기엔 우리의 과학과 예술, 50개가 넘는 언어로 된 인사, 심지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파까지 담겨 있어요.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고 우주에 보낸 자기소개서랄까요?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맨 처음 시작했던 칼 세이건의 그 인용구로 다시 돌아옵니다. 이 말은 우주 탐사라는 거대한 도전 뒤에 숨겨진 그 심오한 희망과 야망, 즉 과연 우리는 이 우주에 혼자인가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열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. 자, 이 위대한 탐사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로 돌아갑니다. 만약 여러분이 인류를 대표해서 저 광활한 우주에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떤 메시지,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소리를 보내시겠어요?